네, 반갑습니다. 생생어 방송의 청소년 상담사 용쌤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세상 우리 힘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전 시간에 피해 학생의 그 보호 조치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조치가 있다고 그랬고요. 1호 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 조치는 일시 보호, 3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4호는 학급 교체, 그리고 5호는 예전에 전학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말씀드렸고요. 6호는 그 밖의 사항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6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권고 사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병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금지, 3호는 학교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중학생은 전학까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처분을 받는데 세부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기준을 잘 들으면 잘 들어보시면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의 3호, 4호부터는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에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 그런 과중한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많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이 뭐냐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지속성, 그리고 고의성, 그리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이 같은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다 이랬을 경우 4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없다 이랬을 경우 0점이죠. 그리고 지속성이 만약에 내가 일시적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했다 그러면 최고 점수는 4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주 일시적이다 그랬을 경우 없음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했다 그랬을 경우 고의성이 높으면 4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인데요. 반성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반성 학교 폭력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으면 점수가 매우 높을수록 점수가 0점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하고 화해를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도 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 정도하고 화해 정도의 요것은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순수한 마음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가면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이 좀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때린 것을 이렇게 좀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때려서 내가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 심의위원들이 봤을 경우 이 학생이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자칫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반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반성 정도가 없다 이랬을 경우 점수를 높게 받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가해를 내가 했다면 그리고 이게 가해가 입증이 됐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이제 뭐 가해 반성을 할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명백하게 어떤 친구에게 피해를 준 게 확실하다면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게 형사처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형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나 이렇게 불안을 가지기보다 올바른 자녀들이 올바른 심성이 그 길러질 수 있는 그 계기로 좀 이렇게 삼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 아이의 잘못된 점을 깊이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아이의 인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 정도인데요. 피해를 입은 학생일 경우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를 한 학생이 진심 어린 그 사과를 전달을 하면 화해 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처벌의 수위가 좀 많이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식적인 화해를 요청하기보다 진심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를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하지 마라. 자칫 연락하다 보면 그 접촉 금지를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그 보복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그 전담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화해하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그런 어떤 서면 또는 구두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이 어떤 그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하실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그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모님들이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